안녕하세요. 불만창 기자들입니다. 지금 시간 이게 혹시 보이시나요? 아이고 안 보이겠다. 12시 반입니다. 12시 반 금요일. 만 기자 지금 공항 갔다가 네. 오는 길입니다. 클린스만호의 귀국길을 지금 취재를 하고 넘어와서 사실 많은 분들이 저희가 이 클린스만 감독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시길 원했는데 사실 저 출장 갔다 오고 뭐 서로 스케줄이 안 맞아서 지금 뭐 찍지 못하다가 다행히 이때쯤 찍으면 좋을 것 같다고 서로 또 할 얘기도 많고 네. 해서 망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찍자고 해서 지금 늦은 시간에 찍게 됐습니다. 일단 갔다 온 얘기 간단하게 그러니까 할게요. 먼저 할게요. 좀 네. 먼저 그거부터 전해 주시죠. 네, 연 날아온 거 똑똑히 보고 왔고 망자 또 직접 또 바로 업로드를 시켰어요. 네, 업로드했죠. 네. 그 무편집본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네, 이 감독은 정말 마이웨이고 정말 사퇴할 생각이 단 1도 없다. 아니 난 사퇴 문제가 아까 아닌 맥주 것 하나 깔래. 같고 얘기. 저희가 뭐 지난번에도 클린스만 관련돼서 저희가 몇 번 말씀을 좀 여러 차례 드렸는데 네. 이분은 그냥 긍정 덩어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 같은 거 볼 때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요거는 맞을까 틀릴까라고 하는 문제 보면은 어떤 사람은 틀리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맞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맞는다고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난 나올 때 손을 흔든다는 게 저 모인 사람이 나를 환호하려고 모인 거겠지가 기본 바탕인 거야. 진짜 놀라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했으니까 좀 불안한 게 있으니까 웃더라도 웃을까 말까 생각하고 나가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웃으면서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런 의심 자체가 없는 거야. 저 모인 사람은 나에게 환호할 사람. 아니 그리고 기자들이 그 인터뷰하기 전에 한 얘기가 그거예요. 왜냐면 경호원들이 우산을 들고 있어요. 뭔지 알지? 뭐 계란 같은 거 계란. 아닐까봐. 그리고 또 위에 또 난간 위에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뭐 혹시라도 뭐 떨어질까봐 큰 우산 2개씩 들고 있어. 그래서 만에 하나 이거 연 날아오거나 뭐 계란 날아오거나 이럴 수도 있겠다. 우리는 그러면서 걱정하면서 클린스만을 기다렸어. 근데 손은 들고 멘트 하나하나가 다 똑같아. 멘트 하나하나가 다 한결 그건 진짜 인정. 완전 똑같아. 긍정적이었고 4강 잘한 거 아니냐 이 바탕에 베이스에 깔려 있어. 긍정 20, 한결 20. 미쳐버려 정말. 진짜 사실 좀 보면서 약간 좀 아마 만기도 귀를 좀 의심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도 읽으면서 뭐지? 아마 저랑 다 모든 팬들이 아마 같은 생각이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자들은 다 똑같았어요. 절대 오늘 뭐 안 한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리고 한결같다는 게 오늘 인터뷰 내내 한결같다는 것도 한결같다는 거지만 지금 부임한 이후에 다 똑같아요. 2월 달부터 취임한 다음에 뭐 투잡 논란, 뭐 외유 논란 나올 때마다 똑같았잖아. 너네 생각이 다를 수는 있다고 해서 내가 틀린 게 아니야. 나는 해외 나갈 거고 그게 대표팀 감독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리고 아시안컵 4강도 이만하면 괜찮아. 왜냐면 동아시아, 일본, 중국도 중동한테 다 발렸어. 우리도 어려워. 거기 가면 중동 홈이야. 우리 어려워. 우리 홈이었으면 달랐을걸. 그게 깔려있어. 그러니까 네. 64년 동안 못해놓고서 나한테 그래?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4강. 근데 이 4강도 예전에 9년 전에 골드컵 4강 그때랑 똑같아요. 그때도 똑같은 말을 했고 나 월드컵 계속 할 거야. 그래서 월드컵 예선하다가 잘렸죠 바로. 네. 똑같아. 절대 안 잘려. 절대 사퇴 안 합니다 진짜. 아무튼 뭐 워낙 많은 분들이 대회 결산을 하면서 클린스만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고 다 비슷한 생각일 것 같아요. 뭐 저희도 뭐 간단하게 좀 대회 좀 총평 간단하게 좀 해보죠. 네. 뭐가 있을까? 정말 이 클린스만 감독 얘기를 듣고 제가 차에서 1시간 동안 운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아시안컵 4강이면은 사실 이게 실패한 성적인가? 그치, 그거부터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죠. 나는 그런 생각, 왜냐면 클린스만한테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했나 봐요. 네, 그러면서 4강이면은 그래도 뭐 일본, 중국 이런 데에 비해서 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경기력 자체를 따지고 보면 이거 완전 망한 대회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일부 축구인들 그리고 정몽규 회장은 여러 차례 그런 뉘앙스를 많이 풍겼고요. 클린스만 감독은 뭐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4강 정도면 나쁜 건 아니지 않아? 이 정도면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좀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아라고 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다 완전히 뭉개버리는 경기력이었죠. 그러니까 저는 아시안컵 4강은 실패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경기력은 더욱 처참했다. 이게 이 멤버로 4강 들었다고 잘했다고 하는 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중동에서 열렸고 또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는 했었지만 누가 봐도 역대 최강이라고 했었고 네. 그리고 또 우승에 대한 기대치를 그 우승에 대한 기대치를 굉장히 키운 사람이 누구냐? 클린스만이었어요. 무조건 우승하겠다고 얘기했고 자신 있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끝나고 때문에 비판하라 그랬고. 네. 그러니까 야 제가 뭐가 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뭔가 좀 준비를 했나 보네. 사실 저희도 막 기사 같은 거 사실 쓰고 싶었는데 좀 참았던 것들이 상당히 좀 많았던 그쵸.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래 이러다가 잘해서 우승하면 어떡해. 뭐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전부 다 기우였죠. 네. 일단 내용 가만히 들여다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막 지금도 댓글 보면 저희 유튜브 댓글도 왜 선수 비판을 안 하냐는 댓글도 많아요. 근데 그것도 맞아요. 저는 사실 그 마지막 요르단전은 조용히 빼고 다 어스트 주고 싶거든요. 완전히. 이강인부터 손흥민부터. 전부 다 그랬죠. 네, 근데 그거를 떠나서 일단 클린스만 감독의 지금은 주목해야 될 때라고 보는 게 이 어떤 현역 감독이랑 통화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해요. 정말 이상하다. 왜 우리가 흔히 이 당구로 치면 이 각이 있잖아 이게. 그게 딱 정해진 어떤 틀 같은 게 있는데 저쪽에서 힘싸움 하는데 왜 우리는 피하지? 왜 저기서 안 쓰지? 그리고 저쪽에서 저 전방에 저기 수비에 두텁게 해갖고 조기성 가면은 조기성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왜 조기성 쓰지? 다 반대로 했대요 이렇게 몇 가지 선택을. 맞아요. 그래서 웬만한 오디너리한 선택을 거의 안 했대. 그리고 마지막에 요르단전 때 놀랐던 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르단 감독 보고 놀랐다. 그냥 수가 클린스만 감독보다 비슷하게 좀 높은 게 아니고 완전 높더래 요르단 감독이. 근데 요르단 감독 누가 알아 이름을 그잖아. 맞아요. 근데 요르단은 우리를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의 약점, 우리 삼선에서 공 뺐으면 바로 우리가 슛을 할 수 있다는 것까지 계산을 하고 나갔고 클린스만 감독은 그냥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갖고 3미터 나간 거예요. 이번 대회 잘 안 쓰던. 그 차이가 엄청 심하니까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건 정말. 그러니까 요르단은 감독의 존재로 인해서 선수들의 부족했던 게 플러스가 됐는데 진짜. 우리는 마이너스가 됐는데 근데 이게 대회 내내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네. 팬들이 굉장히 분노했던 부분이고 사실 저는 그래요. 뭐 만 기자 잘 알겠지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예견된 참사입니다. 예고된 참사. 아니 예고를 해줬어야지. 그래놓고서 예고 참사 쓰면 뭐하냐 그러는데 이번 클린스만은 모두가 예고를 했어요. 네. 이럴 것이다. 그래서 불안하다라는 거를 다들 은연중에 얘기했고 뭐 스트레이트하게 쓴 사람도 있었고 했었는데 네. 그 했던 게 전부 다 벌어졌어요. 자 전술 그럴 거고 뭐 체력 훈련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될 거고 뭐 선수 교체나 선수 활용법 이런 것들 전부 다 불안한 문제가 될 거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전부 다 벌어졌던 게 저는 이거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더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런 클린스만을 데리고 온 수뇌부들에 대한 분노까지 이어지는 게 모든 사람들이 야 이래서 안 된다고 했었던 게 다 벌어지니까 그랬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너무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진짜.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는 당연히 팬들이 할 일이고 저희가 나서지 않아도 요새는 쫙 흘러가요. 근데 클린스만 너무 못해. 야 이런 감독 처음 봐서 색깔도 없지. 그렇다고 뭐 벤치에서 열심히 지도를 해. 뭐 인터뷰를 잘해. 뭐 인터뷰는 조금 뭐 인터뷰는 잘 하죠. 인터뷰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용병술이 있어. 다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을 왜 뽑은 거야? 그렇게 따지고 보면 결국은 또 정몽규 협회장으로 가는 거고. 근데 더 개인적으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화가 나는 거는 오늘 발언 중에 딱 그거예요. 커피를 마셨다. 그냥 얘기하면 돼. 정몽규 회장이랑 사실 그런 얘기는 안 나눴고요. 우리 그냥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런 얘기만 나눴어요 하면 돼. 근데 우리가 2번 만나고 커피를 마시면서 차 한 잔의 여유로 하는 거야. 지금 우리 여기서 좀 열불이 나고 있는데 국민들은 둘은 앉아갖고 커피 마셨다는 거야. 그냥 그 얘기를 왜 하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난 여유가 있고 아무리 니네가 떠들어도 나는 인류. 나는 진짜 인류 진짜. 없는 사람 인류잖아.
나는 니네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나는 절대 안 잘리는 뭐 불가촉 뭐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계속 그 뉘앙스인 거예요. 그 뉘앙스. 말도 안 돼. 커피 이야기는 왜 하고. 근데 그 얘기 안 했, 결론적으로는 그런 얘기 안 했다는 거잖아요. 거치 얘기를. 네, 이틀, 3일 동안 시간이 있었는데도 그런 얘기 한마디 안 하고 아마도 추정컨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잘 넘어가시라, 이번에. 그럼 이제 3월달 되고, 추정입니다. 추정입니다. 내피셜입니다. 월드컵 예선 태국 2연전이니까 우리 어차피 2연승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면 또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다. 흥민이 부르고 뭐 강인이 다시 불러갖고 그냥 해줘 하면 된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보나마나.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뭐 현장에 가 있는 기자들과 정몽규 회장이 식사 자리가 두 차례 있었었는데 네. 두 차례 식사 자리마다 전부 다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칭찬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해요. 정 회장이. 뭐 4강 전이니까 4강 전이 펼쳐지고 난 다음에 대해서는 정몽규 회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그거예요. 4강전 전에도 우리가 8강, 16강 어렵게 이겼을 때도 그리고 조별리그에서 어렵게 뭐 말레이시아 비기고 뭐 이렇게 할 때도 우리는 다 야 이거 경기 너무 개판 아니야라고 얘기했었는데 사실 정 회장이 그때도 일반 팬들 혹은 전문가들과는 굉장히 괴리가 있는 시선을 갖고 있었다는 건 분명해서 아마 4강전 후에도 그런 생각들이 물론 조금은 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분노치보다는 아닐 것이다라는 건 분명해 보여요. 그러니까 현실과 괴리가 있어요. 우리는 진짜 우와 이러고 있는데 까비 요르단 조금만 이거 했으면 이길 뻔했는데 다음에 이걸로 간다니까요. 지금 스탠스가. 그러니까요. 네, 근데 여기까지는 아마 뭐 다른 방송 그리고 기사를 통해서 많이 접하신 내용도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다 생각하는 거 비슷해요. 지금은 네. 분노하기 때문에 사실 뭐 저희도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네. 뭐 이 부분이 뭐가 잘못됐다라는 말씀 더 드리고 싶긴 한데 사실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건 저희랑 비슷하고 네. 뭐 이번에 사실 굉장히 신기한 거는 정말 이견이 없다는 네, 거. 진짜.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뭐 저희 생각도 있겠지만 저희가 주로 뭐 감독님들이나 뭐 아니면 다른 축구인들에게 전화를 많이 드려서 이제 확인을 많이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네. 다 똑같아요. 와, 뭐 진짜 뭐 X 같은 축구다라는 얘기를 진짜 맞아. 전부 다. 이거 진짜 사회 현상이에요. 제가 지금 오다가도 제가 영화 유튜브 같은 거 좋아해서 영화 유튜브 듣잖아요. 영화를 클린스만의 비유를 해 이제는. 하나의 현상이 됐어. 답답하다 이거를 클린스만의 비유한다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워낙 이번 건에는 거의 이견이 없이,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뭐 4강까지 갔을 때는 좋은 거야 나쁜 거에 대한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클린스만 축구가 좋냐 나쁘냐에 대한 거는 이견이 전혀 없습니다. 없죠. 저희가 전경준 감독 그때 한번 클린스만호 초반 분석을 했었을 때 얘기했던 것도 수비 쪽 전술은 어때 보이셨어요? 했었을 때 그때 뭐 애둘러서 표현했지만 어쨌든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게 이번 대회까지 이어진 거예요. 사실 김민재 빠졌다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그 상대가 브라질도 아니고 요르단을 상대로 말이죠. 네. 이런 수비를 펼쳤다는 거는 정말 처참한 정도였거든요. 보면서 과연 뭘 준비했고 그랬냐는 건데 아무튼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저희가 다 뜯어보면 다른 데서도 많이 얘기했고 네. 뭐 생각하시는 거 다 같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더 딥하게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네. 대신에 그러면은 과연 클린스만 감독 관련돼서 제일 궁금한 거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경질을 할 수 있느냐 협회가. 네. 뭐 우리의 의견이 아니라 네. 과연 지금 분위기 어떻고 지금 네.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네. 뭐 취재 영역이니까 네. 저희가 그런 부분이 사실 또 전문이니까 많은 분들이 그 부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일단은 내부적으로는 좀 경질적으로 가닥이 좀 잡힌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부 분위기는 네. 이거 좀 쉽지 않겠는데라고 네. 지금 많은 협회 관계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좀 분명합니다. 어쨌든 여론도 상당히 좋지 않고 또 보여줬던 축구에 대한 뭐 실망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커서 일단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에는 모두가 좀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이클 밀러는 뭐 좀 물러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면 또 팬들은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얘기 나올 수 있겠네요. 일단은 뭐 근데 표면적으로는 네. 뭐 저희도 뭐 관련돼서 여러 이야기를 전해드리긴 했지만 어쨌든 표면적으로 이 선택을 했던 사람은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일단은 이 자리에 대한 변화부터 출발이 되겠죠. 어쨌든
지금 그래서 뭐 이 자리는 뭐 벌써부터 뭐 몇몇 인물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고요. 뭐 우리가 아는 얼굴들이죠. 말씀을 네, 좀 네. 드리면 뭐 이임생 기술위원장이라든지 네. 뭐 정혜성 위원장, 음. 전 위원장도 심판위원장도 하셨고 두 분하고 뭐 해서 몇몇 해가지고 좀 거론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두 분이 좀 유력한 후보로 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뭐 마이클 밀러가 뭘 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존재 자체가 거의 미스테리 수준이라. 근데 만약에 단독 떠서 경질 나와도 사람들이 다 이제 안 믿을 것 같아요. 아, 저거는 그냥 나갈 뿐이 나간 것 같다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뭐 꼬리짜기보다는 그렇게 스텝이더라고요. 아니,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유소년에 특화된 분이란 건 100% 인정하고 그쪽에서 계속 일을 하셔야 되는 분이란 것도 인정을 하지만 그 자리에는 안 어울렸다. 안 어울렸죠. 그리고 그러니까, 뭐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도 영향이 없었고 거의 없었죠.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네. 부분은 뭐 사실 마이클 밀러는 거의 없었고 네. 진짜 그 역대급 기자회견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 뭔 소리 하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돼. 그러다가 갑자기 강남 네. 스타일 얘기하고 네. 벨링엄 얘기할 때만 눈이 초롱초롱했던 강남 스타일. 나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거밖에 네. 생각이 안 나긴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앉았고 근데 밀러는 약간 좀 제가 볼 때는 좀 억울한 부분이 몇 가지 있긴 해요. 왜냐면은 그 자리 가는 데까지도 사실 모두가 고사를 했기 때문에 밀러한테까지 맞아요. 자리가 온 거고 그거는 축구인들에 대한 책임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국내 축구인들. 그리고 밀러도 뭐 열심히 할 마음이 있었지만 어쨌든 뭐 위에서 정해진 부분들이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네. 못했던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그 자리에 어울리시지 않았던 분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아마 좀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클린스만은 결국에는 정몽규 회장의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결단을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 결국엔 거기서 이제 선택이 될 건데, 근데 역시 변수가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뭐 계속해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위약금. 네. 상당하다고.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계약 네. 기간이 워낙 많이 남았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일단 클린스만한테만 들어가는 돈만 뭐 보도는 60억 원인데 7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치까지 합칠 경우에는 뭐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럼요.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네. 100억 원의 위약금을 물고 그랬을 경우에 사실 협회 예산이 모든 경기단체 중에 가장 크기는 한데 100억이라는 돈이 갑자기 한순간에 들어가면은 다 빵꾸가 나거든요. 협회 예산은 거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년 거의 타이트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100억이라는 걸 선뜻 낼 수 있을까? 뭐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정 회장이 내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SNS에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정치인들이 그런 거 나서는 건 좀 반대긴 한데 네. 어쨌든 과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지금 이 위약금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야 니네가 중간에 클린스만 감독 아시안컵 때 뭐 저거 있지 않느냐 뭐 중간 결산 중간 네, 평가 있지 않냐 그래서 근데 있고요. 그게 있었지. 뭐 지금 보도는 8강 뭐 4강 얘기가 많은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6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아시안컵은 큰 문제 없이 이 중간 평가랑 우리가 옵션 할 때 쉬운 옵션들 있잖아요. 네. 그냥 10경기만 출전하면은 뭐 얼마 더 줄게 이런 옵션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16강은 못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와일드카드 4장도 있었으니까. 그렇죠. 16강은 뭐 그러니까 그만큼 뭐 클린스만이 잘할 거라고 믿었고 이제 뭐 그 정도는 약간 요식행위에 가깝게 좀 넣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그 위약금을 지불하면서까지 결단을 내리느냐에 대한 부분은 정몽규 회장의 이제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여론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심지어 협회 내부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있긴 한데 근데 아무리 안에서 아우성을 해봤자 회장이 도장을 안 찍으면 회장이 이야기 듣지 않으면 이건 뭐 계속 클린스만 체제로 가는 분위기죠. 어쩔 수 없이. 네. 지금 뭐 최근에 뭐 김병지 전 강원FC 대표 전 부회장이 뭐 대안 없이 경질하는 거는 뭐 좀 문제가 있다라는 식의 발언도 했는데 그런 얘기 할 수는 있죠. 네. 할 수는 있지만 좀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대안에 대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고 그러면은 뭐 100억이 어디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네.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이 판단이 우선인 것 같아요. 클린스만으로 계속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나야지 우리가 이제 새로운 대안도 찾는 것 같아요. 물론 당장 2차 예선이 이제 조만간 시작이 되기는 하지만 네. 저는 월드컵을 가느냐 못 가느냐는 큰 문제가 아닌 게 못 가는 게 더 어렵잖아요. 예. 팀도 늘어났고 거의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우리의 초점은 월드컵에서 잘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클린스만 당장 자른다고 우리가 월드컵 못 갈 것 같지는 않고 네. 예, 지금 예전 같은 시스템이었으면은 이 큰일 나서 네. 야, 그래도 조금 믿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오히려 지금 흐름에서 이제 월드컵 장기적으로 2026년까지 본다고 했었을 때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게 더 맞거든요. 지금이 적기죠, 사실. 그렇죠. 그래야지 만약에 새로운 감독도 사실 똥을 튀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1년간 시행착오 겪어도 1년이 더 남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딱 적기예요. 이거 시간 끌고 태국 이겼네, 위안부에 넘어가고 위약금 아끼려고 넘어가다 보면 더 큰 화가 올 수도 있죠. 똑같습니다. 그런 지금까지 몇 년을 우리가 지금 20, 30년을 그러고 슈리딩크 이후로 계속 그랬습니다. 지금 못 자르 타이밍 놓쳤다가 그냥 지나가고 그러다가 월드컵 앞도 갑자기 바뀌고 그러면 월드컵 때 16강 가면 좋아하고 그 다음에 또 똑같고 16강 좋아하고 똑같고 조별리그 아쉽다 그리고 똑같고 지금 계속 똑같아요. 이제 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좀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어. 네, 무조건 뭐. 그럼 저는 결단인데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협회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네, 왜냐하면 지금 일본도 다지마 회장이 그 탈락하자마자 바로 믹스존에서 기자들 앞에 섰어요. 그래서 모리아스 감독 신임한다. 끝냈어 그냥. 네? 그리고 나서 니네가 뭐 비판하든 우리는 협회는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도 쓰기 편한 거예요 이제. 네? 협회의 생각은 이렇고 모리아스 감독도 나는 더 도전하겠다 그런 의사가 있으니까 이제 그 기조로 어쨌든 기사를 쓸 수밖에 없어. 막 우리가 경질하라고 할 수 없고. 근데 지금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네, 우리나라에 오래전부터의 문제긴 하지만 윗분들이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어. 뒤에서 막 기자들 몇 명 만나갖고 그 뭐 클린스만 감독 뭐 토트넘 회장 얘기하면 뭐예요. 사실 이럴 때 나와갖고 사실 오늘도 공항에서 사실 얘기를 좀 했어요. 얘기하면 좋잖아요. 만약에 회장이 나오기 뭐 하면은 그 밑에 있는 분들 중에서 뭐 국장급이든 뭐 팀장급이든 나와갖고 사실 협회 입장을 밝히는 거죠. 예? 어떻게 철저하게 검증을 하겠다 이 한마디만 해도 사실 좀 여론을 잠재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협회가 그래도 일을 하는구나. 협회가 이제 사무실 가갖고 좀 쉬다가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할지 아니면 유임할지를 선택하는구나.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지금 그냥 넘어간다니까요. K리그랑 비교하면은 지금 일단 팬들이 버스는 많았어요. 근데 지금 초유의 사태인 거지. 버스 막았으면 대부분 감독들이 와서 고개를 숙이는데 여기는 웃어버렸으니까. 초유의 사태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게 버스를 막았을 때 넘어가는 제일 좋은 방법은 감독보다는 사실 대표이사나 단장이 나와가지고 우리의 비전은 이렇고 그렇다 믿어달라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맞거든요. 여기는 규모가 훨씬 큰 단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더 많은 눈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뭐 정치권이 나와서 얘기를 할 정도의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좀 사태가 좀 커졌다고 봐야 돼요. 그만큼 국민적 공분도 상당히 큰 편이고 뭐 과거 얘기는 저희가 뭐 사면 때 뭐 그런 얘기를 다 전했으니까 뭐 계속해서 실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그 부분까지 뭐 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일단 이 건을 잘 마무리는 해야 돼요. 뭐 어찌됐건 축구는 계속 돼야 되니까 그리고 당장 말씀드린 대로 월드컵 예선도 있고 경기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선택에 대한 부분은 결정권자가 책임을 내리고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원하는데 아직 이전까지는 현명한 선택이 잘 안 나와서 불안했던 게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도 이런 방송을 찍는 게 정 회장님이 또 저희 방송을 자주 보신다고 합니다. 모쪼록 현명한 좀 선택을 내렸으면 합니다. 지금 뭐 다들 잃어버린 1년이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클린스만 감독을 폄하하는 것 같지만 만약에 잃어버린 1년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잃어버린 2년이 안 되기 위해서는 지금 진짜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뭐 아시안컵 우승 못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기대감이 안 드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맞아요. 기대감. 온 국민이 이 정도 할 거면 이게 사실 벤투 8강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벤투도 뭐 시간이 더 조금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뭐 벤투 체제로 어느 정도의 힘을 실어주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리고 벤투 감독 인터뷰도 그렇게 했고요. 우리가 진짜 잘못한 부분이 많다. 근데 이렇게 경기력도 사실 조별리그 탈락해도 되는 경기력으로 고자세로 나와갖고 뭐 긍정적이다, 뭐 비전이 있다, 막 성장했다, 막 그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이 자꾸 불을 붙이는 겁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요. 불을 꺼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안 됐던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클린스만이 근본적인 변화가 좀 필요하다는 게 모두가 생각하는 부분인데 본인 자체가 변할 생각이 없다고 하니까 공부도 안 하고 안 네, 변해요. 그러니까 한준희 의원이 돌아볼 거는 자기 자신이라는 얘기를 부회장이 했었는데 네. 사실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나와서 얘기했던 게 자기에 대한 반성이 지금 전혀 없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생각이 굳어지는 밤이었거든요. 클린스만으로는 분명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 회장님이 아주 현명한 선택을 내려야 될 타이밍이라는 건 분명해 보이고요. 네. 그러고 나서 저는 대안을 준비해도 늦지 않다. 그러니까 이 선택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네. 그러니까 진짜 안 된다 그러면 유임이라도 빨리 발표해라. 이거 뭐 내가 뭐 다 책임지겠다. 그럼 그 유임이라도 빨리 발표해서 그러면은 이 클린스만 체제로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어 뭐 코치를 훨씬 경험 많은 코치를 붙여준다든지 진짜 전술적으로 있는 밑에 레브 감독 같은 사람을 붙여준다든지 네. 뭐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 선택 이게 점점 늦어지면 어야부야 월드컵 2차 예선 다가오고 뭐 그러다가 이씨 뭐 해가지고 뭐 하면은 시간 없어 뭐 끝까지 가야 되라고 하면은 이건 진짜 더 큰일이 아니까 어쨌든 최대한 빠른 선택을 해주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결단 내리기 전에 일단 얘기 좀 해주십시오. 뭐라도. 네, 진짜 정말 뭐라도 하고 네. 많은 사람 의견을 좀 들으시고. 진짜요. 네. 네. 뭐 이게 이전과 같이 선택이 실수가 반복이 되면 네. 그때는 진짜 우리 이 황금 세대가 더더군다나 화를 볼 수밖에 없어서 많은 팬들이 제일 안타까워하는 게 너무 좋잖아요 멤버가. 진짜 김민재, 이강인, 손흥민 뭐 은퇴 시대를 하기도 했지만 네. 뭐 저는 뭐 충분히 더 뛰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선수들이 정말 웃으면서 행복하게 뛸 수 있게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가적으로 저는 그 선수들이 사실 우승하느냐 안 하느냐 저는 안 할 수도 있다고 봐요. 뭐 그것도 안 하는 것도 스토리고, 그리고 그들은 또 각자 소속팀에서 인정받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축구 산업이 되게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고, 이게 뭐 대표팀이 못한다고 뭐가 형축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긴 이 K리그뿐만 아니고 유스, 지금 기자들 뭐 방송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네. 저희조차도 사실 이 클린스만호가 이렇게 자꾸 죽쓰고 이러면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K리그 관중이 안 올 것이고 기대감이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한국 축구가 점점 못할 것이고, 그래도 언젠가는 월드컵 못 갈 것이고, 막 그게 차차차 연결되다 보니까 대표팀이 그 중에서 꼭대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좀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거고, 저희 역시도 좀 얘기하는 거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나오는 결론을 보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뭐 한국 축구 전반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어쨌든 뭐 협회에 관련된 얘기가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은 저희가 클린스만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일단은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내부적인 상황 현실도 좀 전해드렸고요. 어쨌든 모쪼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좋은 결정을 통해서 팬들이 갖고 있는 이런 걱정 이런 분들이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좀 하는 바람입니다. 좀 빨리 좀 결정해 주십시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살 진짜 많이 빠졌죠.